그날 밤은 마치 세상의 모든 불행을 다 쏟아내려는 듯 비가 하늘에서 퍼붓고 있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낡고 오래된 저택의 지하실. 문이 끼익 하고 길게 신음하며 열렸다. 강력팀 박선우 형사의 낡은 군화가 빗물 웅덩이를 철벅이며 들어섰고 플래시 불빛이 지하실 내부를 더듬었다. 쾌쾌한 곰팡이 냄새와 축축한 냉기, 그리고 비릿한 피 냄새가 훅 하고 코를 찔렀다. 베테랑인 박 형사도 이 역한 조합에는 미간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다. 그의 플래시가 비추는 곳마다 깨진 술병 조각, 흉기로 쓰였을 법한 녹슨 파이프가 널려 있었고 바닥은 이미 핏물로 질퍽했다. 그 피 웅덩이 한가운데 차마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무언가가 처참하게 엎드려 있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 감식반 요원들이 도착하자 지하실은 푸른 루미놀 용액과 하얀 가루, 그리고 형광등 불빛으로 잠시 나처럼 밝아졌다. 34 막내 감식 요원 김민주는 이런 살벌한 현장이 처음이었다. 대충 서류로 보고 듣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듯한 불쾌감에 속이 울렁거렸다. 그는 박 형사의 지시대로 시신의 위치를 기록하고 주변의 흔적을 채취하며 필사적으로 집중하려 애썼다. 그런데 이상했다. 작업에 열중하던 김민준의 등 뒤에서 갑자기 싸늘한 시선이 느껴졌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한 한기. 마치 누군가 자신의 뒷덜미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듯했다. 선배님, 저 뭔가 뒤에 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주춤거리며 조심스레 뒤를 돌아봤다. 하지만 플래시 불빛이 닿는 곳에는 낡은 벽과 증거물을 채취 중인 다른 요원들, 그리고 저편에서 현장을 관찰 중인 박 형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박 형사는 무심하게 헛소리 말고 집중해라고 짧게 말했다. 김민주는 제풀에 놀랐나 싶어 다시 고개를 돌려 작업을 이어갔지만 그 시선은 사라지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집요하게 자신의 등 뒤를 파고드는 듯했다. 마치 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시신이 엎드려 있던 그 자리에서 꼼짝 않고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현장 감식 작업은 비 오는 밤새도록 이어졌다. 늦은 새벽이 되어서야 감식반은 모든 증거물을 수습하고 본부로 철수했다. 날이 밝아오자 곧바로 지하실에 설치됐던 CCTV와 감식 요원들이 착용했던 보디캠 영상 분석이 시작됐다. 낡은 지하실이었기에 해상도는 그리 좋지 않았지만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감식반 요원들의 눈은 매처럼 날카로웠다. 시간이 흐르고 화면은 지하실 내부의 혼란스러웠던 상황들을 빠르게 재생했다. 핏자국, 감식반의 분주한 움직임, 그리고 박 형사의 지시. 모든 것이 매뉴얼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특별할 것 없는 현장 감식 기록. 그렇게 모두가 이상 없다고 결론 내리려는 순간 막내 감식 요원 이병준이 잠시만요 하고 외쳤다. 그의 손이 다급하게 화면을 멈췄다. 모두의 시선이 화면에 집중됐다. 시신이 엎드려 있던 바로 그 지점. 영상이 순간적으로 왜곡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화질 저하나 카메라 오류로 치부할 수 있을 법한 일렁임이었다. 하지만 다시 프레임 단위로 천천히 되감아 보니 그 일렁임 속에서 무언가 섬뜩한 것이 보였다. 마치 연기처럼 흐릿한 형체 속에 불길한 붉은 안광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는 것이었다. 그 붉은 안광은 카메라를 향해 똑바로, 아니 정확히는 막내 김민준이 작업하던 방향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었다. 김민준이 뒤를 돌아봤던 그 순간 그 시선은 가장 집요하게 그를 향하고 있었다. 흔들리던 그 형체는 이내 희미해졌지만 방금까지 시신이 있던 그 자리에 여전히 남아있는 듯한 기운이 영상에 포착되고 있었다. 단순히 잔상이라고 하기엔 그 시선이 너무나도 선명했다. 영상을 보던 김민준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다.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그 시선이 저거였습니다, 선배님. 그는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말에 박 형사의 심장이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경험상 알 수 있었다. 이런 기이한 현상은 처음이 아니었다. 죽음의 기운이 짙게 서린 곳에서 가끔 기괴한 일들이 벌어지곤 했다. 박 형사는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확신했다. 저것은 단순한 카메라 오류나 빛의 반사가 아니었다.
범죄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맴도는 피해자의 원혼이었다. 살해당한 채 처참하게 버려졌음에도 미처 육체를 떠나지 못하고 자신의 죽음을 응시하는 처절한 영혼.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것은 그 붉은 안광이 자신들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마치 다음 타겟을 노리는 듯, 혹은 자신들의 존재를 각인시키려는 듯. 영상 속 그것의 시선은 본부의 분석실 안의 형사들을 향해 있었다.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자들을 향한 섬뜩한 경고, 혹은 도움의 손길을 갈구하는 처절한 외침. 박 형사는 순간 등골을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느꼈다. 그날 이후 지하실 살인 사건의 수사는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현장에 다시 들어선 형사들은 전과는 다른 냉기와 불안감을 느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거나 환청에 시달리는 이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과연 그 붉은 안광은 누구를 향해 있었던 걸까? 그리고 과연 그들은 영혼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밤의 이야기꾼 다음 편에도 계속됩니다.